반세기 유영주. 빗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소음을 내며 출렁거렸다. 급하게 핸들을 틀면서 미끄러지듯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온몸이 오싹했다. 추억이 머물고 있는 지명이 적힌 안내판이 스쳐가는 찰나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 그때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추억의 운동장엔 굵은 빗줄기만 쏟아지고 있다. 못다 핀 꽃잎들이 속절없이 떨어진다. 물결 따라 흩어지는 애처로운 꽃잎 위에 애송이 선생님이 비친다. 시골 학교에 처음 부임하던 날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날 꽃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조회가 열렸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에 뼛속까지 추웠지만 천진난만한 눈동자들 앞에서 의연했다. 마음 다해 가르치고 사랑을 주고 싶었던 새내기 선생님. 그때는 한 반에 약 70명 정도였고 전교 학생 수는 1200명이 넘었다. 거의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가 폐지의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운 시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서 폐교를 면했다고 한다. 지금 재적 학생 수가 50명이 안 된다고 해서 저출산의 위기를 실감했다. 요즘 학교 수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길을 막았다. 지난 시절 평온한 시골 학교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게 일쑤였다. 몇몇 학부형들의 끈질긴 괴롭힘과 악성 루머에 시달려 끝내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악몽이었으면 했다. 세월은 흐르고 변해도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개인 인격은 존중되어야만 문제 있는 아이도 보살피고 문제 아이에게 소중한 내 아이도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학교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뒷동산은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흙먼지 날리던 도로가에 있던 내가 살던 기와집은 흔적조차 없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젊은 시절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는 자리에 한 조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학년 주임 선생님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한 주일 먹을 창거리도 살 겸 시내에 같이 나갔다. 다방에 들어서니 교감 선생님과 서너 명의 남자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같이 앉아 소개하다 보니 그들은 같은 성을 가진 삼촌, 사촌형, 동생 등 친척 관계 선생님들이었다. 차를 마시고 슬슬 다 빠져나가고 수학 선생님과 나만 남았다. 소개할 때 총각 선생님이라고 인상 깊게 강조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이없어 일어서는 나를 그가 붙잡았다. 이후 선생님끼리 식사 한번 하자며 편하게 대해주었다. 마지막 떠나는 시외버스 시간에 맞춰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를 가지고 왔다. 보름달이 훤히 비치는 시골길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고요함을 깨트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려 집에까지 도착했다. 그 후 가끔 연락이 오면 만나고 학교에 찾아오면 뒷동산에 올라가 얘기도 했다. 서로를 알아갈 틈도 없이 곧 부친의 환갑이 다가온다며 그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종갓집, 종손, 종부. 그의 언어가 낯설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나는 결혼은 먼 이 얘기였다. 초췌해진 마지막 모습 쌓인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 떠났던 그곳. 그동안 찾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한때를 만났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지난날의 시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시간에 와 있는 것처럼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바로 엊그제 같은 이야기로 주저리 늘어놓았다. 이번 한국 방문 중 계획에도 없었던 이곳에서 서성이며 보낸 시간이 어느 명승지보다 감미롭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날 잠시 머문 곳, 50년 전 추억의 풍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참 아름다웠다. 떠나면서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반세기 유영주